자, 이제 C 프로그래밍 이제 요 언어, 실제 이제 이 C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어제 이제 C 프로그램 소스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 영문으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 명령어 자체가 랭귀지 자체가 다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작성을 했는데 그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체로는 이 기계가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시켜줘야 되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한 번에 번역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C 소스를 이제 작성해 놓은 것을 이제 기계어로 바꿔 가지고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제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테스트 1.c가 있고 테스트 1.ex가 있죠. 테스트 1.c가 소스 파일이고요. 이 소스 파일은 언제든지 우리가 텍스트 메모장만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을 제가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이 메모장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단어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요거 테스트 1.exe 얘를 메모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뭐 외계어처럼 보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계어로 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 형태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아닌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계는 요런 내용으로 이제 기계한테 전달을 하면 기계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주인님이 불을 켜라고 하는구나, 불을 끄라고 하는구나, 화면에 글자를 찍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역사 특징 나오는데요. 뭐 요런 거는 지금 그 시험 치실 때는 그 외우시고요. 우리 이제 수업할 때는 다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뭐 역사록에서 보면 이제 1971년 이거 좀 화면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해가지고 1971년 경에 이제 유닉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윈도우즈 운영체제인데 저기에는 이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데니스 리치라는 분하고요, 켄 톰슨이라는 분이 함께 이렇게 만든 번영 하이레벨 언어라고 되어 있죠. 고급 언어, 우리말로는 고급 언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C 언어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알골 뭐 60 1960년대 나온 거, 뭐 CPL, BCPL, B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언어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새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C 언어 이제 등장 이전에 유닉스 개발했는데 이런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에 깡통 컴퓨터라고 그러죠. 깡통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각 이제 부품들을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관리하고 구동하고 제어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이런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라고 요것도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요거 제가 단어 설명드렸었어요. 어셈블리 언어. 기계어가 작업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101001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뭔 말인지 이해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CPU마다 이 이제 기계가 다 다른데 이제 그 기계어의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어셈블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고급 언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급 언어라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1대1로 대응되게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라는 저급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어셈블리 언어는 하드웨어에 따라서 그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CPU, 요것도 이제 CPU라고 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는 중앙 처리 장치고, CPU 요런 용어 나오면 쳐보시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이거 약자가 나와요. 보통 이제 약자 많이 나오거든요. 약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라 이게 사람의 뇌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처리하고 이런 제어하고 이런 쪽에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에 메인보드라는 게 있고요. 큰 기판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CPU가 있는데 제일 비싼 요즘엔 비싼 부품이라 하면 좀 애매하겠다. 왜냐면 비디오 카드가 워낙 비싼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아시죠?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채굴 한다고 해가지고 비디오 카드 이렇게 비싼 거 막 이렇게 사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뭐 게임 같은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카드 그거 비싼 거 사면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비디오 카드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더 비싼 것도 나오죠. 비디오 카드인데 뭐 이제 인공지능 이제 GPU 달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는 메인보드 상에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이 CPU가 제일 비싼 거예요. 부품 가격이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따르는 이제 머리 뇌 역할을 하는 거고,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 엔진,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엔진이 제일 중요한 부품이죠. 그래서 CPU 요 하드웨어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CPU별로 유닉스를 각각 개발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CPU라는 게 이제 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만든 CPU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CPU냐, 중국 CPU냐, 한국 CPU냐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를 가지고 그 이제 이런 유닉스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언어 등장 이후에는 이제 또 유닉스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C 언어의 구성에 대한 또 설명. 이제 CPU에 따라서 나뉘지 않기 때문에 CPU별로 유닉스를 각각 개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뭐 저급 언어, 고급 언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이제 고급 언어라고 하고, 기계에 의해 가까울수록 저급 언어라고 한다. 그래서 뭐 C 언어는 고급 언어이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뭐 보통 이제 C 언어 이렇게 배울 때 보면 메모리 이제 제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명령어들을 배웁니다. 뭐 포인터 개념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메모리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메모리 직접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급 언어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고급 언어지만 저급 언어가 가능한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C 언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징 간단하게 봤고요. 뭐 장점은 이제 광고하는 거죠.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아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하거나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그래도 언어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알려진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가지다 그러면 사실 20가지가 아니고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가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고, 이거는 비율적 뭐 단점이 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 이랬던 부분들은 뭐 안 된다, 된다, 뭐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언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은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까지 다 알면은 뭐 재밌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옛날에 어떤 언어를 썼는지, 그런 것도 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 사전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C 언어 장점. 이제 C 언어는 절차 지향적 특징을 지닌다. 이것도 하나 용어입니다. 절차 지향. 예.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다. 절차 지향.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요. 위쪽 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해요. 그러면 실행할 때도 제일 위에 있는 라인부터 순서대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이시성이 좋다. 자, CPU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고, 근래에는 C 언어보다 이시성이 훨씬 뛰어난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C 언어는 지금 나온 지가 이제 오래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그 자바 있죠, 자바. 자바는 이후에 나온 건데, 이제 이 자바가 이제 히트 친 거예요. 초기에 처음에 나오자마자 히트 친 건 아니고요. 성능상 문제로.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단점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이제 히트 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채용, IT 쪽에 이제 채용 이렇게 보면요. 제일 인력 많이 뽑는 데가 자바 쪽입니다. 자바.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뽑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 쪽이 이제 자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은 성능 이제 좋다. 이런 이제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를 최소화시킨다. 이런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구현하면 오히려 성능이 좋지 못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구미 쪽하고 이쪽에 삼성 휴대폰 저기 이전하기 전에 그때는 이쪽에 폰 개발자 엄청나게 많이 뽑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기본이 되는 게 이제 C 언어였습니다. C 언어. 이거 가지고 그 휴대폰 안에 드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말고 피처폰이라고 해서 그때도 안에 보시면은 각각의 기능이 있거든요. 폰에. 그 폰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다가 이제 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또 이쪽 웹쪽으로 또 넘어오셔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웹쪽 또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언어, C라는 이제 요 특징, 장단점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이론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 문제지에 이렇게 보시고 어떤 랭귀지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특성, 용어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 하면 그러니까 외워주시는데 그 자격증 시험 교재에 나오는 그 용어를 익히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자료들에 있는 거는 익히시는 것보다 자격증 그 교재 출판하는 출판사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출판되어 있는 자격증 교재 거기에 있는 용어를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익히시면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